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미접종자의 압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금융기관 중 한 곳인 TD은행은 20일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지 이메일을 통해 다음 달 말까지 개인의 백신 접종 상황을 사측에 보고하고 오는 11월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D의 공지에 따르면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접종 상태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수업 수강을 해야 합니다. RBC 역시 오는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공지했는데 데이브 맥케이 RBC 회장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델타 변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직장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이라며 직원 대상의 백신 의무화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순만 하더라도 500명 이하를 기록했던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부터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의 4차 확산 기로에 서게 되자 캐나다 정부는 연방 산하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접종을 마친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여권을 올 가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 미접종자들은 앞으로 점점 활동 반경이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보건당국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BC 인테리어 보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보건당국은 2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 내에 적용된 마스크 의무화 및 사적 모임 제한 지침을 인테리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12세 이상 모든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실내 개인 모임은 한 가구 또는 5명의 게스트로 제한됩니다. 또 실내외에서 대규모 모임을 가질 시에는 인원을 50명 이하로 해야 하고 반드시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강도 운동 수업을 실시하는 실내 피트니스 시설은 중단되고 저강도 피트니스 수업은 10명, 야외 피트니스 수업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타 지역 여행객들도 인테리어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시행된 지 3주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보니 헨리 최고보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확진 사례의 대다수가 결혼식이나 생일과 같은 개인 행사에서 발생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BC주에서 1차 접종도 맞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의 수는 총 79만 2,956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12세 미만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중 서리 지역이 84,9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어 밴쿠버와 노스 센트럴 오카나간 그리고 버나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넬슨이나 크레스턴과 같은 지역에서 높은 전염률이 지속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서둘러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육로 국경 통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델타 변이를 비롯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육로 국경에서의 비필수적 이동 제한을 최소한 9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광 목적 등의 여행을 위해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는 미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전염과 확산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14만 893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고 미국 신규 확진자의 98.8%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당장 국경을 개방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 및 대내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지난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상태이고 멕시코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국경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경지대 주민들과 관광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육로 국경이 개방된 첫 주인 8월 9일부터 15일까지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인들은 필수 여행이 아닌 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육로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로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지난 금요일 선거 유세장에서 캐나다 정부가 국경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독자적인 국경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나다인의 절반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레저가 지난 17일 발표한 연방 총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이번 9월 연방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현 정부가 불만족스럽고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12%는 현 정부가 만족스럽지만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가 만족스럽고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으며 16%의 캐나다인은 정부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0%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엘버타와 매니토바 서스케추원에서 정권 교체 의지가 강했으며 55세 이상보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가 더욱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루도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도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절반의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자유당이 앞섰습니다. 자유당은 35%의 지지율로 보수당과 NDP에 각각 5%포인트와 15%포인트를 앞서고 있으며 다음 총리 선호도 역시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재그미싱 NDP 대표와 에린 오틀 보수당 대표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전망도 자유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로 보수당이나 NDP의 승리를 예측한 유권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캐나다 유권자의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도는 그 여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62%의 유권자들이 캐나다 정당과 당수들이 발표하는 공약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해 드물게 혹은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총 14%에 그쳤습니다.